대한민국은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조차 포기한 신의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서 전 세계 최고 군사 전략가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발표의 주인공은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최고 전략 분석가로 명성이 자자한 알렉산더 메르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단 몇 마디의 문장은 그 자리에 있던 군사, 외교 전문가들, 언론인들, 각국 장성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록 영상은 단 48시간 만에 3천만 회를 넘겼고 지금 이 순간도 세계는 이 나라를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스위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세계 최정상급 전략가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진짜 힘. 그 경이롭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마커스 리차드입니다. 저는 캐나다 출신의 민간 군사전략 유튜버이자 국제무기체계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백 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분석하며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늘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위험해질 수 있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제 작업실에서 수년간 각국의 군사기술을 분석하면서 한국만큼 빠른 속도로 무기체계를 고도화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죠. 한국은 아시아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작은 영토에 갇혀 있으면서도 생존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한국의 핵개발 능력이었어요.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수십 개 운영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 기술도 보유하고 있죠. 거기에 미사일 기술까지 더해지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 소식이 나올 때마다 경계심을 드러냈고 제 채널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의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했습니다. 2023년 제가 올린 한국의 숨겨진 군사력, 과연 평화적일까라는 영상은 조회수 800만 회를 넘겼어요. 댓글창에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죠. 한국 시청자들은 저를 향해 편견에 사로잡혔다고 비판했고 서구 시청자들은 마커스가 맞다, 한국을 조심해야 한다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무지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그들이 추구하는 진짜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저 표면적인 기술력과 군사비 지출만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 제가 3개월 전 서울에서 직접 목격한 일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3개월 전 4월 15일이었습니다. 서울국제전시장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무기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확인해서 또 다른 비판 영상을 만들 생각이었죠. 그날 오후 2시 30분경이었어요. 갑자기 전시장 전체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화재 경보인 줄 알았는데 곧이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방송이 나왔어요. 미확인 드론이 대통령궁 근처 상공을 침범했습니다. 모든 분들은 침착하게 지정된 대피 장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전시장에는 세계 20개국에서 온 군 관계자들과 민간인 5천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순간 아수라장이 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때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늘 위로 검은색 자율무장 드론 4대가 일제히 솟아오르더니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침입한 드론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드론들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대신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발사해서 침입 드론의 제어 시스템을 마비시키더니 천천히 유도해서 한강 상공의 안전한 지역으로 낙하시켰습니다. 단 한 발의 실탄도 발사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정도 기술이면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곧이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나타나 이번 사건이 단순한 드론 침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밀 타겟형 전자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테러나 군사 공격의 전초전이라면 어떻게 될까? 외국인인 제가 여기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에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표시된 메시지였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커스 리차드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도보 120m 지점입니다. 3분 내에 안내원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권과 휴대폰을 지참하고 이동해 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떻게 제 이름과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알고 보니 한국의 AI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시장 입장 시 등록된 모든 외국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정말로 3분 후에 한국 공무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공무원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차드 씨,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실감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소름이 돋았죠. 이 정도 시스템이면 한국 정부가 원하면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대피소는 전시장 지하 3층에 마련된 특수시설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마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첨단 벙커 같았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덮여 있고 실시간으로 서울 전역의 상황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인 김태영 박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리차드 씨, 평소 저희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니까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보여드릴게요. 김태영 박사는 저를 대형 스크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방금 전 하늘에서 본 그 드론, 무력화 기술이 바로 핵무기 개발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급 에너지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사용하죠. 핵폭탄 하나로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적의 무기를 무력화하는 데 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김태영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리차드 씨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술로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을 택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한국은 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나라였던 거예요. 이 기술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믿고 피난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김태영 박사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30분 동안 대피소에 있으면서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서로를 도우려고 했죠. 한 할머니는 울고 있는 외국인 아이를 달래주고 계셨고,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통역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독일 출신 군사 전문가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커스, 당신이 한국에 대해 써온 글들 읽어봤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 당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겠네요. 이 사람들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을 보면서 위험하다고만 생각했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려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건 그로부터 10분 후였습니다. 침입한 드론은 안전하게 회수되었고, 다행히 실제 공격이나 테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30분 동안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저는 그 기술 덕분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살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말이죠. 대피소에서 나온 후, 저는 급히 제 카메라를 켜고 이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된 상태였죠. 제가 직접 목격한 이 엄청난 일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호텔에서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제목은 한국이 핵무기 대신 선택한 것,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 진실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업로드한 지 6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고, 하루 만에 500만, 일주일 만에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수였어요.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기술을 가진 자가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평화로운 나라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직 장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남긴 댓글이었는데, 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자세에서 나온다.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기른 나라였던 거예요. 며칠 후, 제가 대피소에서 만났던 김태형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리차드 씨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태형 박사의 초대로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개발한 또 다른 놀라운 기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입니다. 지진, 태풍, 화재, 테러 등 모든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군사 기술을 민간 분야에 적용한 거죠. 화면에는 서울 전체의 3D 지도가 떠 있었고, 실시간으로 모든 건물의 상태, 인구 밀도, 교통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만약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이 시스템이 최적의 대피 경로를 계산해서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다는 거였습니다. 리차드 씨가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 기술을 악용하면 시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사용합니다.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쓰죠.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이 보유한 모든 기술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핵무기급 에너지 제어 기술도, AI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도, 자율, 무인 방어 시스템도 모두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제 호텔방에서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만든 모든 비판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았지만 이미 가장 두려운 나라다. 이유는 그 기술을 사람을 위해 쓰기 때문이었어요.
그 영상은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95%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공원을 혼자 걸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과 오해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초등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마 7-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외국인이에요? 며칠 전에 들어온 무서운 거 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응, 봤어. 너는 무섭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대답이 저를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아니요, 전혀 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나쁜 일이 생겨도 어른들이 다 지켜줘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죠. 초등학생조차도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믿고 있다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니요. 그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한국 좋아해요? 저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도와준대요. 그래서 외국 아저씨들도 한국 좋아한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었다는 걸.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시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하는 국가의 책임감.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와 헤어진 후 저는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무기와 전쟁을 연구해 왔지만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는 몰랐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을 무기 분석에 바쳐왔지만 한국만큼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보유한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들은 적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술로 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핵무기보다 강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절제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한국은 그것을 선택한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단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나라로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한국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없나요? 저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한 곳인지, 그들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만난 한 젊은 장교가 저에게 남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커스 씨, 우리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무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무기를 사람을 향해 겨누지도 않았죠. 대신 그 무기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